Recording in progress. 아 진짜 배가 고팠거든? 왜냐면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4시부터 수업을 계속 빼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까 쉬는 시간 잠깐 주고 삼각김밥 사는 건 얼른 하나를 먹어 치웠어요. 그랬더니 조금 살만해졌어. 자 오늘 2명밖에 없으니까 각자 하고 싶은 문제 하나씩 골라서 봐. 지현이 몇 번 해줘? 저 8번이요. 8번 해줘요? 그럼 세빈이는? 아 이거 제 1, 2도 안 썼네. 7번이요. 7, 8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잠깐만 그러면 은혜 지현이 몇 개 틀렸어? 이래. 세빈이는? 이렇게. 아 진짜 개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인생이. 근데 아까 첫 번째 타임에 소연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첫 번째 타임에 소연이가 좀 있어야 수업 시간에 좀 애들도 사람 새끼 짓 하고 소연이가 적당히 애들이 개소리를 하잖아? 적당히 정답을 한번 씻고 정답을 계속 얘기를 해줘. 수업이 수업답게 진행해줬으니까 되게 유도를 잘해주고 있단 말이야 소연이가. 소연이가 없었네. 그래 애들 미쳐 날뛰고 막 빠개 치고 막 이상하게 했지. 자 그래서 연결해놓고 가보자.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할래? 둘 중에 누가 먼저 할래? 둘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먼저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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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사람. 자 순서 문제들은 항상 뭐 확인하라 그랬지 쌤이? 관사 확인하라고 했고 대명사 확인하라고 했고 지시 대명사 혹은 지시 형용사 같은 거라든지 혹은 어떤 거였죠? 소유격. 소유격이 넓으려면 얘도 사실은 대명사에 들어가 있는 친구겠지? 그래서 이미 언급이 됐었어야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겠다. 손영민 다 했냐? 들어와 이 새끼야. 네 발바닥만 봐도 너 이거 알아. 빨리빨리 안 끝내 손영민. 네? 정말. 야 빨간 펜으로 고친 건 뭐야? 까만 펜으로 고친 건 뭐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머리 많이 빠졌어요. 따라자. 오, 따라자. 빠잉. 친구가 중3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수업하다가 한 번씩 계속 물어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요즘 중3반에서 영어 질문 던지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이러면서 설마 자기한테 그 질문을 던질 줄 몰랐다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아니 너무 뻔해. 왜냐면 앞을 보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을 때 특유의 표정이 있어 사실 사람이. 물어보면 100타지 뭐 200타 200타 등 그래요. 자 이걸로 쓸 건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지은이. 자 literally works 문학적인 그 work는 뭐게요 여기서? 작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학적 작품들 by their nature. 그렇지 본질적으로 suggest. 그렇지 여기에서는 제안보다는 어떤 암시한다. 뭔가 내용을 축약시키는 걸 말해요. 내용을 농축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즉 암시한다. 친절하게 A는 B고 C는 D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기보다는 A와 C의 관계는 B와 D의 관계와도 같은데 뭐 그런 것은 같이 무엇과도 같은 것이고 이렇게 돌리고 안에 함축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기보다는 rather than explain. explain이 뭐야? 시읒 미음. 시읒 미음. 이거 모르면 안 돼. 시읒 미음 하다. 설명. 진짜 단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설명하기보다는 they imply whether they cite their claims boldly and directly.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설명을 하지 않고 암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면 암시 라인에 imply 한대요. imply가 뭐지?
함축. 말을 압축할 수 없잖아. 함축시키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함축. 함축인데요.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state. 여기서 state가 뭐예요? 진술하다.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의 무엇을 말해요? 주장,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보다는 즉 문학품에서 속해 있는 어떤 주장, 주제 따위를 명료하게 boldly and directly 직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boldly하게는 대담하게 즉 뚜렷하게 그 주장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보다는 함축하고 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또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세빈이 갑시다. 자, what a text implies is often of a great interest to us. 글자가 암시하는 것은 주로 함축하는 거, 암시 말고 해서 함축하는 것, 즉 내포하고 있는 것들. 함축하는 것은 그렇지. 굉장히 흥미있는 거예요. 오브 플러스 취성명사 나오면 형용사 취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럼 갑자기 what a text implies 문학 작품 얘기했는데 글자 자체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벌써 나올 수 있을까? 아직은 없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문학 전체적인 거 아직 세부사항으로 뜯어가지 않고 전체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던 거야. 다음에 뭐 B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지훈이. But whatever the proportion of a works is showing to telling.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뒤를 같이 넘어가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Proportion of a works. 작품의 비율이 깜짝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작품의 비율이 뭐 하려는 비율이에요? Showing to telling. 이따가 주세요. 그렇지. 말하기 대 보여주기의 비율.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랑 어떤 보여주고 있는 것의 어떤 비율 따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there is always something. 무언가가 있다. 있다. 여기서 유도부사 구문이니까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무언가가 있어요. For leaders to interpret. 독자들 이. 그렇지. 번역할. 여기에서 지금 초보정사가 something 꾸며주고 있는 부분인데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불편한 거였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한 작품의 어떤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그런 거 안 나오지 않았어? 그냥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지? 그러면 일단 B도 제껴보고 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빈이. This broad generalization, however, does not mean. 하지만 generalization, general 하면 일반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일반화. 일반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반화. 즉 이건 이럴 거야 라고 일반화.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일반화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가 바로 일반화예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하지만 이 넓은 일반화라고 하는 것을 does not mean. 그렇지. The works of literature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s. 직접적인 말을 포함하지 않는. 그렇지. 하지만 이 넓은 일반화는 결코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직접적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반화, 이 넓은 범주의 일반화라는 건 뭐지? 이러한 넓은 범주의 일반화? 이게 바로 이 질문이야. 이렇게 했던 거. 문학이라는 것은 말이야 설명은 안 하고 암시를 하는 작품들이지
문학이라는 건 말이야 함축을 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문학 작품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보편적 특성을 무엇으로 받아온 거냐면 this broad generalization이라고 해서 이 넓은 범주의 일반화라는 건 근데 아예 직접적 진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나와야 될 건 누구야? C야. 그럼 this도 여기서 쓰임이 뭐예요? 지시? 형용사겠지. 그래서 얘를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 성급한 일반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넓은 범주의 일반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C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됐지? 자, 그럼 지은이 다음 문장.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were written이니까 they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지은아? 그렇지, 문학 작품이잖아. 작품이 쓰여진 거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when they were written. when. 그건 접속사의 뜻이고 의문사일 때 when 뭐라고 해석하면 되지, 지은아? 그래, 그러면 when they were written 하면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언제 그들이 쓰여졌는지와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됐어? 언제 그 작품들이 쓰여졌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작가가 누군지 체크해 본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에 따라서 literally works may contain large amounts of direct telling. 네. 말하는 것에 직접적인 큰 양. 많이 말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큰 양이라고 하는 건데 telling의 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즉 그냥 많이 말한다는 거. 어떻게 다이렉트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직접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 And lesser amount of suggestion and implication. 더 많은 직접적 말하기와 더 어떤 걸까? lesser니까? 그렇지. 더 적은 어떤 거? 암시와 함축. 위에 나온 거 그대로 받아보라. 됐어? 더 많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더 적게 암시를 하든지 어떤 함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걸지도 몰라. 그 작가에 따라서 혹은 그게 쓰여진 연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직접적 말하기랑 그다음에 요 상반되는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럼 요 얘기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졌을까? A랑 B 중에 B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proportion이 나왔으니까. 그럼 무엇에 대한 proportion이었을까 사실은? 직접적인 말하기와 그 다음에 암시, 함축 요 사이에 어떤 비율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독자들이 해석할 만한 것들이 존재해요 라는 거겠지. 됐어 지훈아? 그래서 얘가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세빈이 thus we asked the question.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해요. What does the text suggest? 글이. 글이 무엇을 그렇지. 그 글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As a way. 그렇죠. 방식으로서 to approach literary interpretation. 해석. 그렇지. 다가가는 즉 접근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도대체 이 텍스트,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 문장을 여기에 왜 집어넣었지? 가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또한 as a way.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To begin thinking about the text's implications. 네.
생각하기 시작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도대체 이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적인 소재가 나왔어. 됐어? 그래서 얘가 또 어디로 올라가? 그래서 what a text implies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더의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여기서 직접법법이 먼저 나왔었잖아. 글을 읽고 있는 독자였겠지. 독자라서 지가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오는데 어떤 작품 중에서 어떤 텍스트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A 텍스트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A랑 B의 순서로 바꿔서 쓰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텍스트가 의미하는 함축하는 무엇을 함축하는지는 우리에게 항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지은이 and our work of figuring out the text's implications test our analytical powers. 여기서의 work는 뭘까? 우리의 작품일까? 이거. 작품? 행동 혹은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의 노력들. 자, 우리의 노력인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Figuring out the text's implications. 알아내려고. figure out이라고 하면 알아내다, 알아보다, 무엇의 의미를 체크해보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텍스트에 함축하는 바를 알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은요. 테스트, 시험해본대요. 우리가 무엇을? analytical powers, 분석적 능력이에요. 분석 능력을. 분석 능력을. 자, 마지막. In considering what a text suggests. 한스 맞아. 함축하는 걸 뭐 하면서? 그래 보면서 we can practice in making sense of text. 그렇지. make sense 하면 이해하다라는 수거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make sense of text,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따위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책도 자꾸 많이 보시고 많이 읽어보셔야지 글이 의미하는 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월수금에서 기훈이 가면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페널티 쓰고 가서 기훈이랑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언어랑 외국어는 특히 외국어 영역은 학년이 올라가실수록 국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니네 지금 선생님이 답지 같이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직역으로 안 됐고 의역으로 다 써져 있지. 그 의역으로 써져 있는 거 읽어서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받아들여지는 지문도 있지만 어떤 지문은 읽고 나서 그래서 얘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글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냥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한국어로도 해석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국어 능력을 1순위로 키우셔야 되는 게 정말 이제 급선무가 될 거고요. 저는 조금 쉬는 시간에 추천드리는 거는 핸드폰 하기보다는 팟캐스트 들으라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쌤이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었어. 뭐냐면 시대 넙약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잔잔바리 지식들을 되게 뭔가 옅고 넓게 펼쳐가지고 뭘 들으면 들어봤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계속 얘기를 수다를 떠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면 글을 봤을 때 마음이 편해. 왜냐면 내가 한국어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질문을 영어로 해석하려고 하면 더 이해가 가겠냐?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소재가 많아. 뭐 미술사 나오면 중세시대 미술이 어땠고 르네상스 시대 미술이 어땠는데 그게 현대미술은 어떤 것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영어 텍스트, 미술사랑 관련된 영어 텍스트 글을 읽는 것과 미술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텍스트를 읽어서 문제를 풀래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까지 그걸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공부할 시간도 없고 수학 공부할 시간도 없을 거기 때문에 불여 시간을 내서 막 하루에 1시간씩 그걸 들어야 될 계획 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 어차피 쓸데없이 노래 듣고 인스타 하고 있을 거면 인스타그램에 2시간이 뺏길 거라면 차라리 스트레칭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냐? 그때 핑계로 엄마 선생님이 이거 지르래 막 이래가지고 나를 팔아먹으시면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기왕 쉴 거면 인스타 하지 말고 팟캐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할까? 8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8번 아까 누구에서 끝났지? 세븐이에서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지윤이 차례네요. 지윤이 나와 있는 거 해석해 볼까? 지윤아, 브레이크가 뜻이 뭐야? 브레이크? 실명이야? 블라인드가 장님이란 뜻 아닙니까? 브레이크. 이거 브리프에다가 ING 붙이면 우리가 보통 브리핑이라고 하거든? 브리핑이 뭐야, 지윤아? 말하는 건데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몇 시간씩 연설하는 걸 브리핑이라고 그래? 자, 지금부터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건 뭐야? 되게 장대하고 긴 서사를 가지고 짧게 줄여서 그 핵심만 딱 찝어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는 걸 브리핑이라고 하지. 브리프 간단한, 짧은이라는 뜻이 있어. 됐어? 그러면 but after this brief moments of rest 짧은 순간. 짧은 순간 후에, 즉 짧게 멈춘 후에라고 하시면 돼요. 짧게 멈춘 후에, 즉 짧은 순간 이후에. The pendulum swings back again. 추야 이거 사실 추. 주라고 나와 있는데 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알아주네? 이 똑딱 똑딱 너는 이제부터 최면에 걸린다. 뭐 이거 뭔지 알아요? 사람 눈앞에 놓고 이렇게 동그란 거 실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똑딱 똑딱 하는 거 있잖아. 시계 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뭔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자 운동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사실 펜듈럼이라고 하면. 자, 그래서 그 펜듈럼의 스윙 back again. 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스윙 휘둘리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And therefore, part of the total energy is then given. 일부가 주어지게 돼요. In the form of kinetic energy. 키네틱 에너지의 형태로. 근데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아래 지문에 먼저 첫 번째 나왔어. 언어를 설명해줬거든. 키네틱 에너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추가 멈추다가 다시 뭐예요? 흔들리기 시작. 이 말은 뭐라고? 그러면 전체 총 에너지가 어떤 키네틱 에너지로 바뀐대. 그럼 키네틱 에너지가 뭘지 다시 뒤에서 조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세빈이 in general kinetic energy is the energy. 그렇죠. 어떤 에너지래요. associated with motion. 그럼 움직임과 관련된 에너지 뭐예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뭐다? 운동 에너지다. 그럼 운동 에너지 말고 총 에너지가 나오고 운동 에너지 나왔으면 같이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뭐지? 안 떠올라? 미치겠네. 중학교 때 내가 약한 과목이 있으면 공부 좀 더 해놔야 되는 게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거 중학교 과학이잖아. 이럴 뭐냐면 요거 이렇게 낙차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 이게 근데 한 100m가 된다고 쳐봐. 100m짜리 절벽이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뭘 짓겠어, 사람들이? 수력발전소를 짓겠지. 그러니까 댐 같은 걸 지어서 수력발전소를 짓죠. 수력발전소의 원리가 뭐야? 낙하하면 뭐가?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걔를 저장시키겠다는 원리, 기본 원리 아니에요? 네. 위치 에너지 기억하셔야 돼. 운동 에너지 다음에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따라붙으면서 나와야 되는 개념 뭐라고?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while 여기에서 무슨 접속사를 쓰였을까, 세빈아? 한동안 대조. 대조예요, 대조. 사실 대조입니다. 왜? 운동 에너지 말고 위치 에너지 얘기를 이제 할 거라면 대조로 나온 거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뭐야? 얘가 위치 에너지야. 잠재된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 용어라 좀 낯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otential energy represents the energy. 나타난다. 나타내요.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요. 어떤 에너지? Which is stored in physical system. 저장되는. 물리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신경계 뭐 이런 게 있듯이 물리계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세상 속에 저장되어 있는 즉 위치를 가지고 어떤 물리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실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같이 연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했던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져. 그지? 그래서 옛날 과학 문제들 이런 거 풀다가 보면 도르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위에 뭐 이렇게 달려 있는 어떤 물건의 무게가 몇 킬로짜리인데 걔를 뭐 몇 뉴턴의 힘으로 나 당겼더니 뭐 저저저 뭐 이거 있지 않았어? 그랬을 때 뭐 얘 장력과 얘 장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뭐 에너지가 어떻게 쪼개져가지고 이때 뭐 에너지의 양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위치 에너지 얼마 돼? 운동 에너지 얼마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있지 않았니? 그치 또 힘이에요 벌써. 야 나는 지금 몇십 년 전 그 기억인데 나는 니들은 불과 작년 재작년 아니야. 그림만 기억이 나요.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자, 하여튼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지은이 moreover, the total energy is always conserved.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 게다가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설명,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의랑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미 지금 체크를 해줬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총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 법칙을 얘기를 해주셨죠. 자, 그럼 이런 보존된다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the pendulum이라고 해서 이 더라는 관사가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짧은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순간이 뭔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겠지. 무조건 1번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빈이로 넘어가서 But why the total energy remains unchanged? 남는 반면에 그 총 에너지는 늘 동일하다는 거야. 얘는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라는 건 항상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총 에너지는 항상 동일해요. 그 반면에 the kinetic and potential parts of the total energy can change all the time. 예, 파트. 아니지, 총 에너지에서 그것의 파트라고 했어. 일부분이지. 총 에너지가 만약에 10 에너지가 있으면 항상 뭐 키네틱 에너지가 뭐 3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7 에너지고 합치면 10 에너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파트가 어떻게 될 수 있어? can change. 바뀔 수 있어. 그럼 얘가 갑자기 4 에너지로 올라가시게 되고 그러면 토탈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6 에너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해했어? 총 에너지는 항상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하는 반면에 그 총 에너지 안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항상 바뀔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펜들럼 얘기 나왔어요? 키 얘기 아직 안 나왔어, 그지? 그럼 일단 제껴볼게요. 자, 다음 거. Imagine for example. Imagine. 다시 읽을게. Imagine for example a pendulum. 아니지. 예를 들어 imagine 해라. 그럼 이거 순서 뭐야? 동사. 그래.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상상이라. 뭘 상상해? 아니, 펜듈럼. 추를 상상해봐. 난 이미지를 그려보라는 거야. 추라는 걸 상상해봐. 근데 she swings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 거야? 움직이는. 추는 추인데 어떤 추야? 가만히 가만히 있는 추가 아니라 이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지. 그걸 떠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하면 사실 생각하기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어떤 상자 같은 거 위에다가 이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달려있어서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달려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뚝 떼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끝에 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알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사실은 이거. 자 그래서 여튼 그러면 지금 펜듈럼 얘기 나왔다고 갑자기 그 순간에 해당하는 얘기 나왔어? 아직 그냥 그 추가 움직인다는 얘기만 했지 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었으니까 그 순간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자 다음에 when it swings 그렇지. It sweeps out an arc. 그렇지. sweeps라면 원래 휩쓰는 건데 그게 이렇게 슝 하고 가는 게 어떻게? 호를 이루면서 호가 뭐야? 활 모양이겠지. 즉 바이킹이 움직이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바이킹의 움직임. 그럼 바이킹이 어떻게 움직여? 한 바퀴 도냐? 위험하겠지, 그지? 바이킹이 이렇게 반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자, 호를 그려서 움직이고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호를 그리면 움직이고 then slow down. 늦어지게 돼요. 속도가 늦어지게 돼요. As it comes closer. 그렇지. 그것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디에? to its highest point. 가장 높은 곳에. 추가 움직일 수 있는 바이킹이 움직이는데 바이킹이 가장 느려지는 순간이 어디야?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잠깐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들다가 붕 하고 내려갔다가 붕 하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우리 바이킹 탔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붕 갔다가 붕 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올라가면 잠깐 잠깐만. 근데 잠깐만. 콧물이 나서. 잠깐만 이렇게 주룩하게 올라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괜찮지? 기억이 있구나. 잠깐 해줬어.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순간을 다가갔을 때를 상상하는 거죠. 지금 계속. 자, 칸마리얼 라스 이거 뭐야? 네, 이거 지금 계속 적용법이죠. 자, 그리고 그 순간, 그리고 그 장소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에서 the pendulum does not move at all.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후보지를 한번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럼 움직이지 않네. 그러면 여기서 정지했다는 게 레스트가 혹시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 다음 거 문장 일단 지연이 한번 가볼게요. So at this point, 그 순간에. The energy is completely given in terms of a potential energy. 어디로 주어지게 된대? 위치 에너지로. 그렇지. 에너지는 완전히 위치 에너지로 주어진대. 그럼 위치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 중에 총 에너지 중에서 위치에 만약에 총 에너지가 만약에 10이 있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1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그렇지. 얘가 가장 높이 바이킹이 이렇게 높이 있을 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잠깐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여기서 위치가 가장 높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고 운동 에너지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지했으니까 0으로 느껴지겠죠. 됐어? 그럼 this 포인트를 떠올리시려면 어디야? 가장 높은 포인트 이렇게 계속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것 같은 이 짧은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 추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누구로 점점 이렇게 바뀌게 되지?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점점 내려가시면서 위치 에너지 9, 8, 7 점점 떨어지겠지.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시겠네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고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순간은 언제야? 그렇지. 가운데 이렇게 딱 와 있을 때 위치는 0에 수렴할 수 있고 운동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 에너지 값이 제일 많은 시기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일단 5번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 계속 해석하시면 So, as the pendulum swings
그렇지. 그래서 그 추가 흔들리면서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consistently change into each other. 그 운동 에너지와 어. 빛의 에너지는 응. 지속적으로 응. 서로 그렇지. 계속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야 되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야 되고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비율이 가는 거야. 총량이 같으려면 얘가 누가 하나만 계속 올라갈 수 없고 누가 하나만 내려갈 수 없는 거야. 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겠지. 됐어? 네, 이런 질문 봐봐.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물리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이게 편하게 해석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지금 이거 예시 하나도 없이 그냥 한국어 해석만 보고 니네 이해할 수 있었어? 헷갈리고 애매할 수 있었다. 그지? 그래서 질문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더 편하게 보시려면 좀 많은 상식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편하기는 해요. 많은 상식이 있으면. 유튜브 볼 때도 좀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한승연에 한번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지? 요즘도 한승연에 미쳐 날뛰시더라고요. 그거 자꾸 나는 안 봐. 볼 시간이 없어. 하도 재밌다 해서 1편 잠깐 봤거든? 내 취향이 아니야 사실. 나는 차라리 맛있는 녀석들 보고 있어도 잘 보고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나 혼자 산다에 음식하는 장면 나오잖아. 그럼 나는 이 식재료가 나왔으니까 이 요리를 하겠구나 맞추는 거 있지. 자신 있어요? 그 식재료가 뭔지 설명하는 거 자신 있어요. 나는 조금 이런 쪽 취향인 거지. 완전연애를 보고 있어. 그것이 왜? 막 이런 느낌인데 여하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데 또 지대결말 같은 상식들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놓을 거면 그런 거라도 한번 보라. 차라리. 알겠지? 쉴 때. 또 이제 나를 팔아먹어가면서 일부러 노시는 건 조금 곤란해요. 많이 곤란해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 숙제도 다 똑같겠지? 틀린 문제 열심히 해서 써오시는 게 숙제고요. 분명히 생각보다 자주 아파. 그치? 제일 안 아픈 건 나잖아. 제일 못 아프는 사람이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졌네요. 나 왜 아프시고 그래? 굉장히 아프시면 어떻게 돼요? 응? 안 돼. 오래 아프면 짧게 뭐예요? 보통 학원들은 이제 그대로 빠이빠이 하겠지.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할 사람이 없는 건데 그럼 어떡해. 그죠? 당장 내가 수업 없으면 누가 수업 해? 그럼 이제 학원 입장에서 보고 일반 회사는 다른 점이니까 회사는 뭐 다른 사람이 있고 뭐 프로젝트가 마저 진행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당장 내일부터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런 느낌인가? 학원 선생님은 나쁘지도 못해. 장점이 뭐예요? 장점? 좀 인생을 어떤 자기가 어디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좀 애들이 성장할 때 보면서 내가 조금 쾌감을 느끼는 변태같은 무역이라서 사실은 내가 하는 과사가 잘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부품화되는 걸 잘 못 버텨.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사실은 그냥 대체품으로서 물론 강사도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그게 훨씬 낫거든요. 지금 재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 대치되기가 쉬운데 여튼 우리는 그래도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학부모님이랑의 문제 있고 수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 방식이나 역량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덜 무품화될 수 있다는 세상이 있죠. 나는 그게 좋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아침 출근. 이게 아주 큰 메리트야. 그러니까 나는 영어가 좋았던 이유가 매번 새로운 질문을 자료를 봐서 좋았거든요. 물론 요즘은 좀 짜증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매번 지루하지 않았어. 지겨운 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나도 머리 쉴 때는 그냥 뭐 옛날에 뭐 숫자도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퍼즐 컴퓨터짜리 붙여놓고 머리를 비울 때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 머리를 비우게 쓰고 싶은 거지 내가 돈을 버는데 항상 그런 단순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았단 말이야. 약간 조금 인생에 되게 회의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선택했지. 뭐 이렇게 잘 맞은 강사하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삶이 쉽지가 않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은 거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돈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아무래도
근데 맞아, 학원비는 안 올라. 학원비 선생님이 하는 거는 내가 고등어 학원비 35만 원이었어. 내가 학생이었을 때가 35만 원인데 지금 학원비도 33만 원, 38만 원 그 사이잖아요. 뭐야 이게? 그리고 애들이 정말 생각 의외로 달비 난리쳐요. 되게 난리도 치고 되게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셨단 말이야. 봉사활동은 교육봉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쪽으로 원래 진로가 있으면 미리 조금 그거 써주는 그 요량 써주는 요량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해놓으시면 좋은 것도 있는데 미리 나는 교육봉사를 했었고 나는 원래 사범비는 진짜 1도 안 썼고요. 저는 교대가 생각도 1도 없었는데 그냥 나는 취미생활이 재밌어가지고 했던 거야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생각보다 내가 가르치는 게 적성이 잘 맞는구나. PPL을 깨달아버리고 몰랐어야 했는데 그냥 회사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깨달아버렸다. 해가지고 또 이게 가르치는 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는데 사실 그걸 하다가 보면 이걸 진짜 배고프다 막 이럴 때가 이제 생기죠. 생각보다 정말 애들이 정말 싸가지가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적성 시계던데? 좀 이런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애만해. 이거 너무 너 어디에서 뭘 보고 너무 있는지. 스트레스받아요. 그 보기만 해도 약간 스트레스받아요. 아 그래? 네. 나는 이제 10년이 넘어갔으니까 그냥 레슨을 왜 애들이 대놓고 욕을 해요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네. 뭐라고? 그 대놓고 저희 학교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어. 일본에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되게 좋은 분이시거든요. 어. 맨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쌤이 언제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 현실식 아니고 뭘 잘못 적었나? 그랬는데 고치면 되지. 튀기는 거 아무튼 고치면 되는 거였는데 응. 그거를 갖다가 누가 알아주고서 이거를 누가 속삭이듯이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미친 새끼 아니야. 대가리 뜰쳐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생각 의외로 너무 조개해가지고 헐 미쳤다. 진짜 심해요. 생각 의외로 진짜 심해요. 근데 그거 진짜 좀 미친 새끼인데? 뭐 하는 새끼야? 진심? 내가 그게 맞아. 내가 학원 강사의 최장점 중에 하나. 쌍욕하다가 같이 쌍욕 박을 수 있어. 뭐라고 했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나와 이 새끼야. 그것도 안 하면 아예 다니지도 않으니까. 맞아. 그것도 좀 있기는 해. 그래서 같이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나 똑같이 개새끼, 소새끼로 그럼 소새끼 같이 욕할 수 있다는 게 학원 강사의 강점이거든. 한 문제 정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갈까? 사실 쉬는 시간 가질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너무 뻔하네. 뭐라고? 수영하면 좋아요. 나 수영장 그 락스 냄새가 맡으면 취해. 락스 냄새에 취해. 그래서 못 일어. 술 취한 사람처럼 취해. 그래서 한 2시간 자야 돼 수영 갔다 오면. 진짜요? 물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낮잠을 살짝 자는 것도 있는데 락스 냄새에 취해.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냄새 하잖아? 취했어 그 냄새. 그래서 진짜 알것 같은데. 조금 그래서 몽롱해지면서 졸려. 자. 자야 돼. 좀 힘들어 수영. 나랑 안 맞더라고. 수영 좋은 운동이기는 해요 사실. 무릎에 물이 나오면 관절에 무리를 안 주고 일단 전신 운동이니까 좋은 건 맞는데 일단 나랑 안 맞아 수영. 그 락스 냄새랑 정말 안 맞아요. 여기 있는 저희 나이 때 애들 어깨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봐? 뭐지 지금? 이야 좋아할 수도 있죠. 여자애도 넓어요.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보자. 누구랑 끝났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둘이 가위바위보는 다시 해. 뭐 새삼스럽게. 그래 재민이. 뭐에 설명하는 그렇지. 뭘 설명해야 될지 나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그 올로 정말 연결해서 네. 버스가 뭔가 원이고 응. 응.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웨더절 전체 이제 품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웨더절? 그렇지. 왜? 웨더부터 어디까지? 뭐? 빨리 안 찾아? 그럼 동사 앞까지겠지. 동사 어딨어?
뭘 그런 애야. 웨이드 아까 지금 여기가 전체 주어잖아. 그래서 명사절이죠 지금. 이 명사절 자리에 쓰였을 때 if를 대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주어 자리에는 if 안 돼요. 주어 자리에 왔던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질 때 주어 자리일 때는 안 돼. 근데 또 우습게도 이게 뭐가 되냐면 가주어진 주어일 때도 if가 되거든요. 왜냐면 if가 맨 앞자리에 쓰면 진짜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사람들이. 왜냐면 가정법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사절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그래서 if는 그냥 이 자리에 못 쓰게 하자라고 규칙으로 정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일 때 if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은아 2번.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위치 뒤에 period라고 나와 있는데 period 품사가 뭐야? 명사겠지. 뭐가 이상하지 않아? 빨리 다시 찾아봐.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데? 응. 명사 앞에 위치가 오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 자, 세빈이가 다시 한번 좀 도움을 줘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예요? 의문사로 쓰였죠. 됐어? 지은아,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고 딱 보면 뒤에 주어 동사인 게 보이지? 됐어? 그러면 사실 네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 period가 원래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이 period가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의문사의 수식을 받아서 그 period가 앞으로 끌려다간 거죠. 여기서 어떤 기간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무엇으로 쓰였다? 의문? 형용사.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됐어? 자, 우리 의문사절의 품사는 뭐라고 했지? 지은이? 명사절이지. 그럼 얘는 명사절로서 문장에서 어떤 일하고 있어? 세빈이? 3, 2, 전치사의 목적. 잘하죠? 아니 다시 생각해볼게요 선생님. 예. 가주어진 주어예요. 놀랍죠? 우리가 아는 가주어진 주어의 익숙한 모양은 뭐지? it랑 it 같은 가주어진 주어는 쉽게 찾는데 if whether절도 가주어진 주어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똑같이 명사절이면 사실 의문사절은 가주어진 주어가 가능해요. 놀랍게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꾸시더라고요.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이 전치사의 목적어이 똥강아지 이거 지금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세빈이. 멘트 뒤에 응. 대절이 오는데 대절에 그 문장 완성하고 응. 목적어로 쓰인 응. 명사절 부사. 네, 명사절, 접속사. 그래서 뒤에가 완전 구조. 민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명사절 접속사. 됐어? 그래서 여기에는 뭐 뒤에 병렬 연결 같은 것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 좀 더 완전 구조 내내 좀 더 걸려 있어요 라는 것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혹시 그냥 상식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자면 at all 여기서 쓰인 이유가 뭐지? 부정어 강조예요. 부정어 강조. 됐어? 자, 그 다음에 지은이. 응. 네, BPP 형태 이거 뭐지? 수동태예요. 그래서 얘 근거를 제대로 찾아오셨으려면 뭐 해야 돼 사실? 해석을 반드시 써오셨어야 근거입니다. 수동태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해보시려면 주어의 관계성을 따져주셔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체크로 지금 해석이 안 되어 있으시면 숙제 대충 하신 거예요. 오호. 생각했어. 자, 다음에 5번. 이게 틀렸어요. 그치, 이게 틀렸어요. 왜? 이게 지금 플러스 일레스가 주어인데 예. 뒤에 어라우드가 동사고 그쵸. 사이에
하니까 응. 그래서 왼수를 그 수식을 해주는. 그렇지. 근데 지금 해석상 응. 그냥 누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와지는 그렇지. 그래서 수동의 관계로 따져서 wrote라고 써주셔야겠죠? 됐어? Allah 여기서 정식 동사하게.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됐지? 잠깐 쉬어. 아주 잠깐 쉬어. 응. 하지 마. 오늘 그거 페널티 다 쓰고 가. 일단 5번씩이라고 해줄게. 네. 아니, 차이 음식점인데? 굳이 이걸 여기까지 가서 헐, 5개, 나뚜르를 5개 4,500원 주시고 사셨대. 나뚜르가 뭐예요? 아이스크림 몰라? 하겐다즈 같은 거. 5,000원 주고 몇 개 샀어요? 5개. 엄청 싸게 산 거 아니에요? 엄청 사게 샀지. 왜냐면 우리가 일반 큰 아이스크림 먹고 6,000원이가지고 6,000원 이러고 있는데 나뚜르는 원래 개당 5,000원 넘지. 네? 이걸 5개 이렇게 샀다는데. 와씨, 대박. 어떡해요? 몰라. 뭔가 편의점에 무슨 행사가 있었대. 인사동에 맞지 마세요. 아니 저희 다음 주 지연이 의외로 인기 많아요. 누구? 남자애들한테. 누구? 소연이요. 아 진짜? 가지고 막 뭐 하는데 남자애가 별거리를 없는 애가 막 고백하고 이러는데 얘뭐 나는 이러고 이렇게 되게 싫어해요. 그치? 뭐야 뭐야 나도 말 걸어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또 소연이 인기 많을 것 같아. 지은이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인 되게 많은데 저 몰랐어요. 이제 돌아와 보니 이제 알았어? 친구예요. 남자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오, 근데 그건 의미 없어.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곧 대학교 가셔서, 그치? 지금 그건 의미 없다. 자,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야, 나도 고달파요. 자,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누구 차례냐? 서로 저예요? 빨리 말해, 누구야? 지윤입니다. 네, 지윤이 해주세요. 지윤아, 이거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 확인해야 돼? 주어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뭘 따져보겠다는 얘기지? 스위치를 따져보겠다는 거. 근데 동사면 원래는 스위치 말고 또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뭘 한번 체크해봐야 될까? 원래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태, 그렇지. 수동태, 능동태. 태라고 하면 수동이랑 능동을 따져보겠다. 그 다음에 잠깐만. 네. 다 했어? 가져왔다고? 너 보고한 거 들었어? 제시한 거 봤어? 가셨어요, 선생? H쌤 가셨어? 빨리 그럼 모여서 그거 내가 해줄게. 아시죠? 10시 끝나고. 안 했어요. 쓸 거야. 대시한 천일 문제. 봐. 언니 수업하네. 10시에 나갈게. 귀여워. 자, 그래서 태, 수동인지 능동인지 따져주셔야 되고 마지막 뭐 확인해야 되지?
시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들을 좀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렇지. The old-fashioned method라고 할 수 있는 주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그렇지. 그러니까 스위치 맞게 됐다. 네, 됐다. use 뒤에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것도 한번 이렇게 또 체크해 놓으시면 AM 찾기도 편하시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빈이 설명해 줘 볼까? 응. 네, 맞아요. 홀드가. 근데 오형식 동사를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세빈아,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겠지. 즉, 목적어가 형용사가 들어가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지? 목적어에 대한? 네, 잘하셨어요.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물고기라고 하는 놈이 어떤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부사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보어 자리라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빈아 여기서 and가 연결하고 있는 주 대상은 누구였어요? 응. 누구랑 누구? 서트 아웃 오이 응. 하고 홀딩 잇 확실해? 이단 캡처링 그렇지. ing를 연결해 주셔야겠죠. 그렇지. 모양을 그래서 항상 유의를 해주셔서 혹시 내가 빼먹은 건 없는지 체크 잘 해보시고. 자, 그쵸? 3번 가볼게요. 3번은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지은아? 자신감 갖고 좀만 더 자신감 갖고 뭐라고? 소유격. 소유격이 문제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 확인해야 돼? 뒤에 있는 명사도 맞기는 한데 소유격은 이제 명사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소유격이 나오려면 갑자기 밑에 끝도 없이 히즈! 막 이러고 나올 수 있어? 안 되겠지. 그러면 얘 소유격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수식 말고 앞에 받아올 수 있는 거. 지칭하는 명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지시대명사처럼. 그래서 지칭하는 명사가 누구예요? 얘들? 그러면 사다리의 여정이야? 그럼 해석해보면 사다리의 여정이 되는데 계속되는 사다리의 여정 막 이런 거냐? 뭐지 그럼? 맞아, 더 피쉬야. 피쉬스 journey가 돼요. Fish's journey. 즉 물고기의 여정. 그 물고기가 예를 들면 연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 그럼 연어는 뭐 해야 돼? journey가 있어야 되겠지. 민물에서 그 알을 까고 나오지만 점점점 하늘 부호로 내려가면서 바닷물에 들어가셔서 바닷물에서 성체가 되고 충분히 산 다음에 알을 까기 위해 다시 한번 민물로 돌아오는 회귀를 하는 journey가 있는 생선이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들 치어에서 성체가 돼서 자라나고 다시 알을 낳으러 오는 그 과정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묘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journey 하면 사람으로 따지는 뭔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이런 장면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 어떤 곰들도 이제 journey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 광경이 크게 되면 걔가 journey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동이라고 해서 아니면 고래 같은 애들도 journey를 하겠죠. 이런 애들 전부 다 journey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fish journey 하니까 여기에서 더 fish gets라고 해서 단수명사로 나와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지. fish는 원래 단수명사랑 복수명사일 때 어떻게 모양이 동일하게 피시라는 형태로 바꾸는데 개편해. 아까부터 이렇게 하니까. 네. 없었어? 오늘 언니들 수업하는데 많이들 들어오신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못 갖다 줘. 그래서 피시 동일하게 모양 변화를 하는 친구여서 동사로 보셔서 얘가 단수가 맞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get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수가 맞았군요. 빠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됐어? 세빈이 옆에 목이냐? 어디요? 아니야? 그냥 낙서를 목이라고 본 거야? 아닌가? 저거 낙서야? 이거요? 네. 나 저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목인가? 이러고 봤다.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세빈이 한번 네. 뭐지?
이게 응, 그 위치랑 응, 와이어까지 묶어서 응, 앞에를 해주는데 응, 그러면 응. 어? 왜 저래? 잠시만요. 자, 위치기에 지금 뭐가 없어?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네. 그 인버스가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네. 또 그 위치에 동사가 연결사도 없이 나올 수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어택션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와이어가 붙이는 거야? 그렇지. 너이씨 진짜. 와이어가 손발이 달려서 난 저기 가서 붙어야지. 찰싹. 나는 얘랑 얘를 붙어야지. 찰싹. 막 이러고 있냐?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안 들릴 거잖아, 그지? 똥구멍. 자, 마지막 기현이 5번 뭐예요? 그볼 뒤에 응. 쓰여서 응. 앞에 있는 웨이터는 무슨 연결? 아, 너 비읍 리을 너 정렬 연결 그렇지 정렬 연결 됐지? 현영아 이거 들으면서 자면 안 된다. 김현영 일어나라. 됐지 얘들아? 자 이게 자습실에서 들으면 애들이 좀 졸려할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뭐 하다가 자기 이름 들으면 깨니까 그렇지? 안 끝났어 왜 가방 싸냐? 지금 마음대로 가방 싸는 놈 누구냐? 그 최세빈이라는 놈이가 누구지? 가방 싸는 거. 안 끝났어. 누구야 시계 보는 놈? 뭐? 핸드폰 접는 놈 누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윤이 차례인가? 세빈이 갑시다. 예? 이게 뭐? 그거예요. 치 하나랑 응, 포스 하나랑 예대로 동일해서 됐는데 응, 지금 앞에 포스 앞에 원으로 응. 선행하고 네. 뒤에가 완전히 보여서 개구라치지 마라. 소유격 관계되면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냐? 앞뒤로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꼭 있어야 돼. 소유격 관계라고 하시면 앞뒤로 명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의 쓰임은 선행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는 뭐에 의 수식을 받는 거. 그 소유격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명사를 꼭 끼고 있어서 앞뒤로 명사가 있는 샌드위치 구도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끝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지윤아? 네. 그러면 그 길바닥에다가 그 어떤 bear to the right라고 써 있는 거야? 길바닥에 써 있어요. 다시. 그럼 갈림길에 써 있어. bear to the right.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래 사이즈 bear to the right 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인이겠지. 그럼 여기 포스트잇부터 물어? 그렇게 웃길 일이 왔어? 아직 유리 안 왔어 지윤아. 오늘 생각보다 하이텐션이네. 그래서 여기를 꾸며주는 AN 구조 드디어 잡으셨어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야 지금 얘들아. 명사가 나오고 뒤에 전면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나오지.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전면구는 일단 무조건 명사에 대한 수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관대절이 굉장히 중요해지시는데 관대절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AM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이 AM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를 똑같이 꾸며주고 있는 AM입니다. 그럼 이게 1번으로 쓰인 거지 2번으로 쓰인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제발 해석해. 그러니까 얘를 근거를 똑바로 써왔으려면 뭐 했어야 돼? 해석. 형태학적으로만 보시면 제대로 못 찾게 될 확률도 있어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해석 제발 좀 써라 이 똥꼬들아. 네. 제발. 그럼 선행사 sign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동사 뭐라고? read, as 3인칭 단수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치부터 끝까지 또 다시 사인을 꾸며주고 있는 AM이다 가시면 되고 사인이라는 주어 연결된 건 can be understoo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우 자꾸 이렇게 너무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세빈이. 그내 시사용 무거운 시사용했는데 예.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예? 네 목적어 자리에도 원형 부정사 쓴다고요? 그럼 다시 설명하시죠. 목적어 나오고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해서 쓰이가 맞아요. 이야 죽인다. 다시 해. 내가 그것만 설명하면 이제 중명식 설명해야 됐잖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하긴 하랬어. 근데 어스랑 능동 관계. 그렇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능동일 경우 원형, 수동일 경우 PP 써주셔야 되죠. 이제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그냥 원형 이러면서 바보네요. 알겠지? 원형만 쓰잖아. 그러면 I had my watch repair가 되는 거야. 근데 시계가 알아서 뚝딱뚝딱 하고 지지 붙이는 게 돼버린다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지? 뭐 I had my watch repaired라고 쓰는 거. 시계가 스스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니까 수리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역동사가 쓰여도 목적격 보어자리에 PP가 나오게 돼서 원형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은. 이거 마시이 아니라 응. 대세로 가야 되는데 왜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쓰였는데 네. 선행사가 있어서 그렇지, 명사가 있지. 그렇지, 명사에 대한 수식을 해야 되는 AN 구조였기 때문에 어쩌리 되면 뭐라고? 어쩌는?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좀 대답을 해주면 어디에 입에서 가시가 나냐? 다시 어쩌리 뭐라고? 이가 불완전한 불완전한 명사절. 뭐야, 방금 연필 집어넣은 놈. 탈탈 흩털더니 아닙니까? 네, 5번. 5번은 그 언급 비교인데 응. 앞에가 이미 완전해서 응. 부사가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as 사이, 원급 비교 사이는 원래 누가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원래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도 이거 선택은 누가 해줘? 동사를 보시면 돼요. 동사가. 왜냐면 동사가 불완전 동사면 오형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완전 동사면 누구? 아니 완전 동사. 완전 동사가 나왔을 때 부사가 와야겠지. 불완전 동사가 나와야 형용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즉 동사 누구였어? 동사가 있는데 죽일 겁니다. 지금 스펠아웃이잖아. 지금 스펠아웃의 뒤에 지금 딸려 있는 거야. 지금 본동사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맞아 아니야? 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끝까지가 지금 이 안에서 as 쓰는데 너 됐습니까? 다 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고 기다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됐다. 자꾸 별점 집어넣는 건 누구야? 혜빈이냐?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진도 많이 나갈 수 있게 좀 더 빨리빨리 치고 나가보도록 하자. 에너지 쓰고 가세요.